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 흔히 하는 실수들, common mistake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또 학생분들의 라이팅을 좀 받아보면서 그동안 아무리 이렇게 앞에 강의를 해도 라이팅을 받아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취합해서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넣어봤어요. 기사라고 이제 기사의 종류,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취재원들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한번 기사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써봐 올래? 라고 했을 때 딱 써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실수는 기사처럼 쓰지 않고 약간 에세이처럼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영문으로 뭐 외국어 고등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다닌다고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먼저 리드, 전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리듬은 너무 잘 썼어요. 뭐 스트럭처 잘해왔어요. 근데 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First reason is, second reason is, thirdly, 그 다음에 꼭 in conclusion 하면서 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사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사는 에세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기사를 쓰다가 보면은 한 인터뷰를 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너무나 수긍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만 막 치우쳐서 쓸 때가 또 많더라고요. 주제에 그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의 원래 생각했던 주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이 사람은 굉장히 지지하는 쪽, 뭐 용산 기지 없애는 것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쓰고 그 다음 반대하는 쪽을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조, 스트럭처를 잡았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해. 이 사람들 인터뷰에 내가 막 동의를 하게 돼서 이 사람들 말을 막 너무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좋은 기사는 아니라는 것,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은 콩글리시적인 표현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좀 많이 뽑는 실수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짚어봤어요. 거의 이 콩글리시 킬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두껍도록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낀 콩글리시 표현들을 모아놓은 이런 집합 사전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느꼈지만 굉장히 한국에서 흔하게 쓰는 이런 영문 표현들이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하지만 학생들이 혹은 기자들도 처음 왔을 때 기사를 막 쓰면서 외국에서 오래 산 경험이 있지 않는 기자들이라면 이런 걸 막 그냥 기사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에디팅을 하다 보면 정말 왜 이런 말을 썼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죠. 이런 콩글리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저희 문화부에서 배우 김주환이 새로운 광고를 찍었다. 비가 깡으로 갑자기 다시 승승장구해서 깡 광고를 찍어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를 쓴다고 쳤을 때 CF 많이 쓰죠. 이거 영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광고 영상은 CF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커머셜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고요.
이 CF라는 것 자체가 Commercial Film에서의 앞자를 따서 CF, 광고 영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TV CF라고 한다면 Television Commercial이라고 하거나 Advertisement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뭐 신문 광고는 흔하게 그냥 Advertis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제가 최근에 받은 그런 신문 기사들 학생들이 제출한 것을 봤을 때 BJ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Broadcasting Jockey라고 그 학생이 쓴 것 같은데 요새 이제 1인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DJ처럼 이제 BJ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영어 표현은 아니에요. 유튜브 진행자라면 유튜버 아니면 유튜브 컨텐트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팟캐스터라면 팟캐스터 이렇게 사람을 일컬어야지 BJ 뭐 BJ 누구누구가 요번에 뭐 뒷광고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흔히 보는 게 오피스텔이라는 말인데요. 오피스텔 즉 원룸이나 뭐 이런 거를 칭하죠. 한국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대학 들어가서 오피스텔에 방 하나 얻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하고요. 침실이 이제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한 공간에 침실, 부엌, 거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의 공간을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합니다. 즉 원룸, I live in one room 아니면 I live in office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콩글리시의 이제 마지막 표현을 볼 텐데요. serving 웨이터가 서빙하는 단어를 서빙이라고 하죠. serve food라고 하면 맞지만 서빙하는 그 행위 자체를 서빙이라고 하면 안 되고 wait table이라고 해야 돼요. 서빙은 콩글리시이고 서빙하다 라는 동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wait table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너 아르바이트로 뭐 해? 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콩글리시 이건 독어에서 나온 거죠. What do you do for a part-time job? 이라고 물어봤을 때 I do serving at a restaurant 이러면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I wait tables at restaurants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이제 쓰다 보면은 군데군데에서 이런 콩글리시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다 쓰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내 글에 혹시 행여나 이런 콩글리시적인 표현들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내 글을 보여주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번에는 기사를 쓰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모아봤는데요. 기사는 한 주장이 있고 그것을 백업해야 되는 데이터들 뭐 그런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좀 많이 들어가는 자료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문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한국의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늘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특히 한 기사 안에서 이런 통계들을 많이 보여주는 기사일수록 더 그렇겠죠. 1인 가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3가지나 쓸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인터체인지 하면서 한 기사 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읽기 편안한 그런 글이 되겠죠. One person household가 될 수도 있겠고 single person household, people who live alone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겠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rowing at a fast pace 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increasing rapidly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ingle person household is growing at a fast pace in Korea.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아니면 Korea has see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뒤에 컴마 뒤에 나온 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하게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reaching 7.4 million or nearly 35% of the country's households. 이런 식으로 통계는 좀 읽기 편하게 간단하게 하지만 명확한 영문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 가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정치, 사회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서 통계청 자료를 많이 쓸 거고, 정부에서 주는 그런 걸 보면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데에서 쓸 때 뭐 여기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는 절대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자가 내가 가라사대 이건 아니죠. 늘 어디 attribution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했지? 정부가 말했던데, 통계청이 그러던데, 청와대가 그러던데, 문체부가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according to 누구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말했다를 말해줄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according to. 신문 기사 보시면은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통계청에 의하면. According to Ministry of Culture, 문체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1995년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7%였으나 2000년 15.5%, 2005년 20%, 2010년 23.9%를 지나 2015년 27.2%, 2016년 27.9%에 이르렀다. 현재는 30%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다. 뭐 이런 거를 영문으로 어떻게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실까요? Back in 1995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The country's one-person households, 아까 one-person households 나왔죠? Accounted for 12.7% but began to see the number go up since 2000. 그냥 2000년부터 올라가는 것을 봤대요. To 15.5%, then skyrocketing, 확 증가하는 걸 봤대요. To 27.9% last year.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summarize를 해주면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신문 기사에서는 처음과 끝이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youth unemployment rate, 청년 실업률 많이 나오죠. 기사에. 또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통계청에 의하면 youth unemployment rate가 hit, 딱 쳤다. 9.8% last year, 작년에. The highest figure since 1999. 1999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쳤다. hit,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로 뭘 써볼래, 뭐 먹방 쓸래요, 뭘 쓸래요, 막 많은 주제들이 나와요. 그럴 때 이런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방쇼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함께 해봤는데요. 요새는 막 CNN이나 BBC에서도 한국 먹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냥 먹방을 아예 MUKBANG 이렇게 쓴 다음에 옆에 설명을 해줘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유튜브 뭐 컨텐츠로서 막 먹는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먹방 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There are so many TV channels that air food shows in Korea.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It takes more than two hands to count the number of food shows that are airing across major broadcasters and cable channels in Korea.
이런 식으로 뭐 푸드쇼 하나를 가지고 takes more than two hands. 손으로 셀 수도 없어. 라는 식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먹방쇼를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셰프들이 당신의 냉장고 안의 재료로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영작을 할 때 친구들이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냉장고 안의 재료로 아무거나 한 끼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럴 때 don't worry. 그냥 이런 표현 굉장히 informal해 보이지만 기사에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Don't worry. Top chefs will come up with a quality dish using whatever's in your refrigerator. 이렇게 간단 명료한 문장이 나왔죠. 이 프로그램은 요리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는 트렌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began, started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앞에 계속 그런 걸로 막 기사를 썼다면 sparked 이런 단어도 한번 쓸 수 있겠죠. 또 전국적인 그런 트렌드 할 때 nationwide trend. 전 강의에서도 전국적으로 소셜 디스턴싱 레벨 1으로 완화됐다 할 때 nationwide social distancing regulation 이런 식으로 됐죠. nationwide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across the country 이런 것보다 그냥 한 단어로 깔끔하게 nationwide trend of cooking entertainmen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은 뭐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굉장히 선진국 수준이며 모든 열차와 역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 뭐 이걸 어떻게 영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 has such advanced infrastructure that it's been offering free Wi-Fi service on all Seoul Metro rides and station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하면서 약간 포즈 해가시면서 영문으로 작성해 보시고 답 보시고 내 거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이랑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작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머만 맞는다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사에서는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서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기사 작성에서는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북서울에서 서울 시내까지 연결되는 서울시의 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선은 다른 역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한번 영작을 해보실까요? Seoul's newest light rail line dubbed는 뭐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거예요. dubbed the 의신설 line connects neighborhoods in northeastern Seoul to the center of the city and has a markedly different atmosphere in its stations.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이거를 조금 주저리 하다 보면 굉장히 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것.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 이거 그냥 내가 사전에 찾아봐서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정확히 명칭 알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 이런 데 들어가면 또 영문으로 나와 있는 이런 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년법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법계 쪽에 계신 분한테 그냥 전화해서 소년법 영문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기하기로 공식적으로 돼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늘상 쓰시는 거니까 알려주실 거예요. Some are calling for the repeal of the Juvenile Act. Juvenile Act라고 쓰고 있고 calling for, 요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또 이제 전문가들은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다 형법을 강화시켜 일본이 20년 전 그랬던 것처럼 14세 미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나은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 experts insist 주장한다
뭐 argue 이런 것도 있겠죠. It is better to raise the severity of sentencing even to those younger than 14, just as Japan did 20 years ago.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죠. 단어 하나하나를 직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영문으로 바꿔야지 짧고 간결한 문장이 나올지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또 다음 거 보시면 12시가 되자마자 그녀는 광크를 하면서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10월 29일에 있을 에드 시런 공연표를 예매했다. 광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as soon as the clock struck noon 12시가 되자마자 struck 치자마자 she feverishly 미친 듯이 clicked away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글 설명이 들어가 있을 때 한글도 스펠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HANGUL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한글의 스펠링인데 저희는 로마나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사용하는 규칙이 들어있는 사전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고 그걸 팔로우하는 저희 신문사의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신문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늘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거. 어떨 때는 한글을 이렇게 썼다가 어떤 때는 한글을 HANGEUL이라고 썼다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한글은 이렇게 스펠링 해라 라고 정해진 게 없다면은 consistent, 일괄되게만 쓴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뭐 한글, 그럼 Korean Alphabet System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뭐 한글 is considered one of the world's most scientific and aesthetic alphabets 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SNS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요새 SNS 막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영어 신문에서는 SNS도 약간 너무 콩글리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pop 스타 누구누구가 SNS에 이런 포스팅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올렸다라고 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이걸 올렸다라고 그냥 소셜 미디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Politicians become more and more active on social media.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좀 사용하기 편한, 사용하면 굉장히 신문다워지는, 신문 기사다워지는 표현법을 조금 봤는데요. 콩글리시 표현도 있었고 좀 실수 많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수첩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신문 보시면서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하나의 기사를 한번 완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